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댈러스 연은 총재가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을 했는데요. 자, 테이퍼링이 10월달 정도에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매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 상황에서 수요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며 현재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보복 수요와 수급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원유 재고가 44만 배럴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휘발유 재고는 140만 배럴이 감소한 반면 정제유 재고는 176만 배럴이 증가를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가는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 증상 압박했다라는 소식에 2% 이상 하락이 했지만 원유 재고 감소 이내 1.5%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중국이 내년부터 50W 이상 무선 충전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휴대폰 무선 충전기기 전송 효율을 50W보다 낮추도록 규정을 했고요. 이 조치는 중국 공업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무선 충전 설비 무선 전력 관리 임시 규정을 통해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에서는 중국 내 생산, 수입, 판매, 사용되는 모바일 휴대폰 무선 충전기기 샤오미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기업들의 이미 고효율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7월 달에 중국의 통화지표 예상치가 약간 하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자 50억의 데이터 자산 사업자와 제휴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정부의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 중이다. 올해 최종안에 확정을 지으게 될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20%의 세율을 과세가 되는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돼서 1억 원의 제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의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해당의 안을 추가로 보완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10월달 정도 때가 되면 무언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한 내용도 유예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계속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간보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투자를 할 때도 이게 12월 달에서 내가 수익을 보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1월 달까지 넘어가서 내년까지 좀 상반기까지 좀 뻗팅기다가 그냥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기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간만 계속 질질 끌다 보다가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 관리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루빨리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야 올해까지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뭐 내년으로 뭐 좀 유예를 해준다라고 미리 좀 이야기가 나올 때 시점인데 그냥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게 좀 답답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의 2019년도 말부터 POS 거래소 코인이 인기였다. 뭐 아무래도 스테이킹, 디파이, NFT 이런 부분이 연달아 되면서 POS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POS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매력이 없었지만 그게 두 가지에 따른 플랫폼이 엄청 인기가 좋아지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코리니 분들도 꽤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 코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여러 형태로 인해서 많이 꼬아놨어요. 네, 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팔려고 하면 오히려 디파이 부분을 여러 군데를 좀 거친 뒤에 내 거를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 따른 손해율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거를 한 방에 또 빼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게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스텔라 기반의 칠레 패스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이번 주 정식 출시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텔라 블록체인 인스플로러 스텔라 엑스퍼트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이 2분기 마라톤 디지털 지분에 어느 정도 510만 주 정도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짭짤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서야 절대로 블랙록이 이 마라톤 디지털을 또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없겠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굴 업체에 따른 인기도가 급부상한다. 왜 급부상을 하냐? 여기서도 친환경 채굴 업체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쪽에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유명 베이시스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CNBC를 출연해서 비트코인에 올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초 6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올인자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형태라고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에 올인을 했다라는 건 진짜 그만큼에 따른 용기와 배포가 아니고서야는 쉽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 연봉 패키지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메시가 뭐 안타깝게 바르셀로나를 이별을 하고 파리 쪽으로 갔던 배경은 그만큼 FC 바르셀로나에 대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연봉의 50%를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딜이 성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파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여기에서 포인트만 좀 봐야 되겠죠. 연봉 패키지의 암호화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또 코인이 반짝반짝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파워브릿지 테크놀로지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또 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이 되면 채굴업체 부분도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중국의 CCID 24회차 순위인데요. 이게 시세 수익률 순위가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매우 주관적인 또 여러 가지 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하는데, 왜 요스는 언제쯤 가려고 그러할지 매우 또 궁금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수익권이 거의 다 많이 나왔던 코인들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최대 은행 펀드 매니저 기업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투자 기업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뉴욕주는 일단은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뉴욕주 쪽에 좀 날카롭게 보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는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 나는 너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네 라고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가 이번 주가 되겠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샀는지 안 샀는지는 이번 주가 다 지나고 난 뒤에도 공개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냥 이번 주에 어느 특정 요일에 샀다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을 것 같네요. 일단은 자, 일단은 차트를 쭉쭉쭉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봉으로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대비로 쭉쭉쭉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17년도 최고치가 거의 2만 달러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이 2만 달러에 가까운 형태가 거의 111선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하죠. 예,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해 하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량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어요. 2018년도 때도 이때도 비슷한 시점에 이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저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찐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만큼 나왔던 때가 팽래미 현상 2020년 3월 20일 맞나요? 10일인가 20일인가 그 시점에서 또 이만큼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지금의 형태에서는 약간 좀 다소 부족한 현실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만큼 이 주의 만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나와주기만 한다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번에 금요일 또는 주말에 약간 눌리게 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회에 대한 폭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반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시점부터는요, 남은 기간 동안은 엄청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10배를 더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대응적 관점과 기대 수익률은 되게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구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높게까지는 일단은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에 따른 변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측면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의 기업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많이 매입했던 그런 연합 체계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발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 4분기 때에는 해당이 있는 그 실적을 받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이 연합으로 인해서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저희 매우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가 앞으로 뭐 델타 변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따른 효과가 올해 발동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가장 강력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해당에 있는 접종률 추이에 따른 통계와 예상 징후 추이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지표가 후행적 지표를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9월, 10월 달이 다 지나고 난 뒤부터 발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또 악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남아져 있는 뭐 9월, 10월 사이에 있는 뭐 특근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프라 법안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른 암호화폐에 따른 증세 법안이
이게 아직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ETF도 요 연말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여지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놓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선물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악재다라고 하면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를 했었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델타 변이 부분의 하반기 추이가 좀 일찍 끝났다라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넌지를 좀 더 강력하게 의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하반기에 변칙이 상반기 때보다는 좀 덜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가 좀 덜했는데 하반기가 변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그려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거 감안하고 베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아셨겠어요?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샀던 자금에서 6월과 8월 달에 산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추가 매집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과세 유예 법안 추이도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포인트는 그냥 올해 안에 다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고려하고 그런 정보도 미리 나와서 좀 더 괜찮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마음은 굳히기가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될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이미 낮아 있는 사람과 1번 낮아 있는 사람과 낮아 있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갭이 좀 큽니다. 낮아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다 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손실률이 큰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존버를 한다고 해도 세금까지 다 고려한 형태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20% 내야 되는 게 2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기타세가 또 붙게 되면 2%가 더 붙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점. 그래서 전략적으로 항상 전략과 대응적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추이는 이미 2017년도 추이에서 이제 거래량을 빼고 또 본다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점대를 이미 다 잡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거래량이 하나라도 좀 터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힌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해당에 있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좀 많이 올라와서 올라온 만큼에 따른 알트코인에 따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만큼 어차피 한 번은 내려오게 될 텐데 그 시점에 있어서 알트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미넌스의 하락 패턴기가 어디 시점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락 시점이 한 번 더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게 마지막 알트에 따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 추세에서 알트 쪽으로 넘어가는 스위칭 물량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또한 알트에 따른 기회는 열려져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디파이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빼놓고는 굳이 추천은 드리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하반기 시점 끝나게 되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계속 분기마다 또는 뭐 거의 좀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뭐 매 달마다 뭐 테이퍼링 하면서 노래
부르는 뭐 앨런 누나가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미국에 이제 또 하나 또 빼먹었네요. 미국의 또 부채 만기의 한도 시점이 9월에서 10월까지 존보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게 또 연장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분위기가. 네, 아마 연장이 될 것인데 그 시점에 또 연달아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각 구독자님들의 연령대별에 또 가장 필요한 자금은 꼭 쓰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결혼 자금인데 결혼 타이밍 놓쳐버리면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다 없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시점을 놓치게 되고요. 그 사람과 낳을 자녀도 원래 미래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고요. 다 모든 게 설계가 다 꼬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욕심을 가라앉혀 놓고 약간의 현실적인 부분도 좀 교차를 하시면서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맨날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두려울 거고 또 못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눌릴 때마다 사보는 전략으로 해보는 게 낫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 번은 이번 주에 한 번은 눌림목이 조금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 때 우리 놓치지 말고 줍줍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새 회사 상사가 정말 너무 많이 괴롭혀서 진짜 이를 악물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투자에 거의 인생을 바치도록 갈아 넣으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잤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 악물고 해야 되돌아오는 보답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이 악물고 진짜 간절하게 진짜 내가 거의 올인에 근접할 만큼 열정적으로 이 시장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나마 본전치기 운 좋으면 한 뭐 10배, 20배 이렇게까지는 먹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시즌 때부터는 이제 세금을 뭐 내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판단과 결정 항상 본인이 본인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공부한 만큼 본인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 타점도 한번 잡아보시고 포인트도 한번 집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실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점차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그만큼 저도 저에 따른 책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또 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요까지 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잡소리가 많았네요. 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